이제 일곱 번째 지수사께는 여섯 번째 천수송께에 이은 께인데요. 천수송은 소송을 하는 께였잖아요. 일곱 번째 지수사께는 그 소송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전쟁을 하는 께예요. 그래서 이 사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이 사는 군대를 뜻하고 2,500명의 군인이 있는 군대를 뜻하고 또 전장에 나가는 장군, 집결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딱 주역 타로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빨간색 방패와 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수사에서 지수사는 바로 이 개인데 요 상계인 곤계를 보면은 다 음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주역의 괴 중에서 이렇게 음이 가장 많은 개는 곤계예요. 이 음 하나를 사람으로 보는데 사람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 괴. 거기다가 이 사학계가 이제 전쟁의 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수사계를 살펴보면 얘는 일양오음계예요. 일양오음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양이 하나고 음이 5개이다라는 계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군집되어 있는 모습으로 전쟁을 하는 게이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장인, 바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려면 그냥 무조건 돌격 앞으로가 아니잖아요.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을 하는 게 바른 이유로 해야 한다. 그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사께는 바른 자세와 도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질문을 했는데 재물 관련 질문을 했는데 이제 지수사께가 왔어요. 일단 지수사께라는 것 자체가 소송에 이은 전쟁의 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태예요. 아직 전쟁을 하진 않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 나와서 딱 투자를 하거나 재물을 획득하기엔 아직 준비가 미비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거나 계획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직장적인 면으로 보면은 새로운 일은 시작했어. 하지만 아직 자리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지시를 내리는 상사의 말을 잘 들어야 나중에 내가 새로운 역할이나 임무를 맡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애 질문이 들어왔다면 이제 관계를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반대로 관계를 종결하는 게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라는 게 무언가 사건을 종결짓기 위해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종결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장인이었잖아요. 바르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괴가 나오면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물이 흐르는 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놔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을 보면 이제 의욕이 생긴 거죠. 내가 무언가 운동을 새로 시작하거나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하고 의욕이 생겨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제 마음은 가졌는데 아직 시작은 한 게 아니라 마음만 갖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실행을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수사의 초요. 그러니까 지수사계가 이제 주역 타로에서 나왔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가 1이 나왔을 때의 경우입니다. 시작의 단계예요. 이제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때인데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규칙입니다. 규칙 없이 아무나 나가서 막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규칙.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사출 이율이에요. 군사는 군율, 규칙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물 관련 질문을 했는데 지수사계가 나왔고 주사위로 1이 나왔다면
준비가 부족하면 손실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충분히 준비하고 이럴 때는 이런 투자를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네가 확실하게 성립을 해놓고서는 시작을 해라. 계획과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할 수 있고요. 직장 관련 질문이 들어왔다면 이제 업무를 새로 시작하는 단계예요. 업무를 새로 시작을 하려면 이제 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뭐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때 내가 하나의 절차, 규칙을 마련해야 된다. 독단적인 행동보다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제 연애 면에서 보면 아까 연애가 다시 시작이 되거나 종결이 되는 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애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이제 서운했던 그 관계를 다시 재정비하는 시기인데 이때는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도권을 잡아서 무조건 뭐 만나야 된다 아니면 헤어져야 된다 라기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는 그런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면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작하려고는 하지만 그 동기는 있지만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로 이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습관을 들일지 규칙적인 습관을 들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2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2호 같은 경우는 그냥 오음계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효만 바로 양이에요. 이 양이라는 것은 이 효가 총사령관이 돼서 군사를 이끄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삼성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군대를 이끌어서 출전을 하려면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 사람한테 독려를 하고 또 전쟁터에 보내죠. 그리고 이 궤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삼성명이라면 이제 두 번째 삼성명은 이제 왕이 이 공로를 취하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자귀를 줘요. 두 번째는 의복을 주고 세 번째는 말과 수레를 하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2효의 핵심 키워드는 제사 중길, 군사를 이끌 때 중을 지켜라. 이게 뭐냐면 이제 군대를 이끄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나의 군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과 백성들을 전쟁에 내보낸 건데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를 이끌 때에는 중을 지켜라. 중도를 지키고 바르게 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면으로 보면은 이제 재물 관련 질문이 들어왔으면 중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때 만약에 지수사계가 나왔는데 주사위가 2가 나왔어 하면 이때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직장. 일단 두 번째 효 자체가 전쟁에서 군사를 이끄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내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치인데 이때 내가 이끄는 팀원들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협력을 하고 일관성이 있는 태도로 팀원들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연애를 보면 아까는 이제 재정비를 할 것인가 다시 만날 것인가 헤어질 것인가 고민을 했다면 이때에는 이제 균형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예요. 이제 새로운 만남을 했다면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이제 다시 잘해보자 하면은 안정을 찾은 상태인데 이때 만약에 지수사에 2호가 나왔다 그러면 이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건 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이제 건강 같은 경우에 아까는 의욕만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 의욕을 이제 내가 실행을 해서 안정적으로 습관이나 규칙이 잡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습관이 잡혔고 이제 어느 정도 건강해진 것 같아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지수사의 삼유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삼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유에서는 군대를 잘 이끌어서 전쟁을 승리로 가지고 온 총사령관이라면, 이 삼유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양꾀잖아요. 양꾀라는 거는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명령을 하든지 해서 이제 통솔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삼유 같은 경우에는 음꾀예요. 이거는 이 의견이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는 총사령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능력이 없는 소인배. 그래서 이때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모습입니다. 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딱 지수사의 삼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사혹여시,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는 군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재물 관련 질문을 했는데 지수사께의 주사위가 3이 나왔다. 그러면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패배의 꾀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패배를 했으면 손절할 타이밍을 찾아야죠. 치고 빠진다고 하죠. 그 타이밍을 찾고, 내가 손실을 가졌지만 정리를 하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라. 안 그러면 여기서 더 손실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직장 관련 질문을 했다면, 이제 내 상사가 한 명이었다면 이제 권한이 분산되었어요. 이 팀에 있는 팀장님도 나한테 이 일을 하라 하고 저기 있는 팀장님도 하라고 해.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될지 갈팡질팡이 되는 상태예요. 이럴 때에 무리한 진행을 하지 말고, 무리한 요구에 휘말리지 말고, 잠깐 중립적인 태도로 내가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지켜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애면, 아까도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연애도 이제 뭐 새로운 만남을 시작을 하거나 다시 만나면 이제 주변에서 조언들을 막 해줘요. 그런데 이 조언들이 항상 일관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조언들이 너무 많아서 헤어져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만나도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감정을 정리해야 하는 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을 보면, 아까는 이제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고 이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이때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소리가 들립니다. 야, 저기 헬스장이 좋대. 뭐 아니면 저기 필라테스 하는 게 좋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생기는 상태. 그러면 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 아까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던 내 건강이 다시 회복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이때 조언을 할 수 있는 건 일관된 방법으로 습관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유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패배한 상태인데, 지수사 4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요에서는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했었잖아요. 이제 4요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려움을 알면 후퇴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똥이 묻어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일보 전진을 위해 잠깐 일보 후퇴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최후의 승자지, 진정한 승자지, 잠깐 물러서는 것은 괜찮다. 이것은 하나의 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수사 4요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사좌차, 군사가 진영으로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만약에 투자 관련 질문을 해서 지수사계가 나왔고 주사위가 4가 나왔다면 지금은 물러나는 상태이잖아요.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럴 때에는 투자를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전략적으로 지금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일단 챙길 건 챙기고 다음에 투자를 위해서 가지고 계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좋고요. 이제 직장 면에서 보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때는 기존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뭔가 새로운 업무를 맡으려고 하던가 아니면 이직을 하려고 하던가 그것보다는 지금의 기존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때는 무언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라고 조언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연애 볼게요. 이때는 이제 아까는 이제 균형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관계가 됐어요. 근데 이때는 너무 다가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감을 가져야 하는 때이고, 이때는 이제 무슨 문제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어,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려기보다는 시간이 약이다. 그리고 내가 져주는 것이 또 그게 이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랑 싸움에 어,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건강 면으로 보면은 아까는 이제 이걸 해볼까 저거를 해볼까 이제 혼란이 가중된 상태라면 이때는 그 혼란이 이어져서 몸이 지쳐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에는 무언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회복과 휴식에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수사 오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는 일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한 자리라면 이번 5효는 출전 명령을 내리는 인군의 자리예요. 왜 다섯 번째 효가 왕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여기 효는 전투사령관이라고 하면 그 군대의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왕, 전쟁을 해라 말아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이 막중하죠. 왜냐면은 내 말의 하나에 따라서 전쟁을 나갈 수도 있고 또 안 나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5효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이 집은 명령을 따른다. 명령을 내리면 이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지수사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사위로 5가 나온 상태인데 이제 재물 관련 질문을 했다면 이제 출전을 한다 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기회, 내가 할 수 있는 투자가 나타난 상태예요. 이럴 때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전문가의 조언, 제3자의 조언이 필요하고 그거를 경청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면에서 보면 이제 군대를 통솔하는 자리였잖아요. 조직의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현실적인 판단력,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 일을 계속 진행할지 말아야 될지 이러한 판단력이 필요한 효입니다. 이제 연애 관계의 진전이 더욱 생겼어요. 아까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이제 관계의 진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잡지 말고 상대의 말을 좀 더 존중해주라 라고 조언하시면 됩니다. 이제 건강면. 아까는 이제 피로하고 무리한 상태로 회복과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이번 5요에서는 이제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식습관 등 규칙적인 생활을 개선해 보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긴 때예요. 이럴 때는 명령에 따른다. 내가 스스로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진단과 판단을 통해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수사 상효를 살펴볼게요. 이 자리는 전쟁이 이제 모두 끝났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 뭐 하죠? 논공행상,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삼성명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의복과 자기야 말과 수레를 줬는데 이때는 모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이제 상을 내리는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인은 등용하지 말라. 이제 공을 세운 자에게는 자기도 내리고 뭐 벼슬도 주고
뭐 돈도 주고 하겠지만 소인은 등용하지 말라라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게 바른 거죠. 이게 바른 정치이기도 하고요. 아부하는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사 상효를 살펴보면 핵심 키워드는 대군 유명, 대군이 명을 내린다. 그리고 공을 바르게 한다. 여기서도 바르게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인은 등용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수사계가 나왔고 주사위에서 6이 나온 상태이죠. 재물 관련 질문을 했다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는 내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바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감정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이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해서 안목을 가진 사람의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직장 면에서 보면 이제 농공행상, 너는 이런 일을 잘했고 너는 이런 일을 못했어 하면서 승진을 시킬지 말지 아니면 조직을 개편해서 뭐 부서 이동을 할지에 대한 중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내가 만약에 판단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사적 감정은 배제하고 정말 일을 잘한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줘라. 그리고 아이고 뭐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는 아부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거를 강조하는 효입니다. 이제 연애면에서 보면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지금까지 관계를 뭐 재정립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계가 깊어졌다면 이제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때는 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느냐, 감정적으로 확 끌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악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건강 아까도 이제 이 앞에 있는 오요에서 전문가의 판단을 들여서 이제 규칙적인 습관을 드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할 때예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들이 그게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건강 관리를 했는지 되돌아보고 근본부터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7번째 개는 이제 지수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도 다 끝났고 이제 태평스러운 상태가 온 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지 B, 물 밑에 땅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 물이 있는 상태로 서로 친한 상태, 돕는다, 협동한다. 그래서 이 수지비계가 나오면 긍정적인 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지비계입니다. 수지비계도 아까 지수석계에 이어서 일양 오음계, 여기만 양이죠. 지수사는 이제 전쟁이 완료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 백성들이 따르는 그런 긍정의 깨고요. 얘 초효를 바꾸면은 수레등깨예요. 왜 수레등깨는 어려움, 시작의 어려움을 뜻하잖아요. 이게 수지비가 됐다라는 뜻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어려움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거를 말하는 괴입니다. 그래서 원영정 강조하는데요. 여기서도 선한 것, 항구한 것, 바른 것 이렇게 해야 평화로운 세상에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역타로에서 수지비계가 나오면 이제 재물 관련해서 질문을 했다. 그러면 아까 비라는 게 협동하고 동업하고 함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이나 동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핵심 키워드 선하고 항거하고 발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이익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동업을 할 경우에 내가 동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상대보다 조금 더 한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
상대는 그거를 또 공평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동업을 하기 좋은 상태이다. 내 것만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직장 면에서 보면 협력과 단합이 필요한 시기, 팀워크를 이루어라. 연애는 이제 정이 두터워지는 시기예요. 이제 B라는 것이 이제 서로 같이 견준다, 함께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신뢰를 쌓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상대에게 꾸준히 관심과 배려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건강은 이제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안정되는 시기이다. 거기다가 이 비계가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운동을 하기보다는 같이 뭐 그룹이나 단체에 속해서 같이 러닝을 한다는 듯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수지비의 초효를 한번 살펴볼게요. 초효는 이제 관계와 협력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누가 뭐 함께 해보자 할 때, 뭐 어떤 사람들은, 아, 저거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지 안 될지, 그거를 고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앞에서 말한 거, 선하고 바르고, 이제 내가 의심을 가지기보다는, 잘 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수집이 초효를 뜻합니다. 그래서 초효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유부비지, 믿음을 갖고 도와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지비 괴가 나왔고 주역타로에서 주사위로 1이 나왔다. 그런데 재물 관련 문의를 했다 하면은 지금 기회는 왔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하지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의심을 하면 잘 될 일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랑 같이 동업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나랑 하면 안 돼요. 신중하게 사람 보는 눈을 길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 면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나 협력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탐색전이라고 하죠. 저 사람하고 하면 좋을까 말까? 그런 탐색전이 시작된 시기인데 이때 성급함을 갖기보다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신뢰를 쌓는 것이 서로의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연애 면에서 보면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친밀감이 이제 쌓아지는 시기예요. 이럴 때 아직은 관계가 무르익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 성급하게 친해지고 싶어서 너무 거리감을 조절하지 못하고 확 다가간다거나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다가가서 진정성 있는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건강 관련해서 질문을 했다면 이제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려고 하는 상태이구나. 지금까지의 생활을 조금 바꾸고 개선하려고 하는 상태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이때는 내가 성급하게 전부 다 뜯어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것부터, 작은 습관부터 한 개씩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지비의 2호입니다. 2호는 이 자리죠. 이제 핵심 키워드 먼저 설명할게요. 비지자네, 안으로부터 돕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자리는 선비의 자리예요. 지식인의 자리인데 백성들이 아무 의심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나를 따라왔잖아요. 이 백성들을 계몽시킵니다. 계몽시킨다는 게 이 백성들을 내가 교육이나 끌어안아서 수용하고 포용을 해서 이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효는 오효하고 상응해요.
이 상태를 보면 이효는 이제 양의 자리랑 오효인 양의 효랑 지금 상응하는 상태인데, 이 선비는 어떤 상태이냐면 위에서 내가 너 벼슬 줄게 와 라고 하는데, 이 선비는 아닙니다. 저의 본분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바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지비에서 그래서 이호가 나왔어요. 주역타로에서. 이럴 때 주사위에 이가 나왔고 재물 관련 질문을 했다면 바른 분이시죠.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고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좋은 협력자를 만날 수 있는 상태이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제 누구를 따라야 될지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되고,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라고 조언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직장 면에서 이때는 내가 지금 백성이라면 선비가 나를 포용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사나 선배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이럴 때는 내가 뭔가 윗사람의 말이 조금 아닌 것 같아도 윗사람의 조언을 따르면서 내 맡은 바를 이행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애, 이제 안정적으로 발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진심을 봐야 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겉으로 끌리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내 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건강, 안정세에 들어섰습니다. 이럴 때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또 따르면 건강한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수지비의 사묘를 볼게요. 이 사묘는 아까는 선비가 백성들을 계몽시키겠다고 바른 자세로 포용을 했다면 수지비 사묘입니다. 아까 이후는 이제 선비가 자기의 본분을 지키며 백성을 계몽시키는 때였다면 사묘 같은 경우에는 비협조적인 자리입니다. 사묘가 지금 밑에도 음효가 있고 위에도 음효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도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밑에를 돌볼 생각도 없고 안하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묘의 핵심 키워드는 비지비인, 이 사람은 돕는 사람이 아니다. 돕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역타로에서 수지비께가 나왔고 주사위로 3이 나왔다. 그런데 재물 관련을 묻는다. 그럼 이럴 때 누가 뭔가 투자를 하거나 동업을 하자고 하면 그 사람은 너를 돕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불안정한 상태로 위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살펴보세요. 분별력을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제 직장 관련 질문을 했다. 직장에서 어떠한 상태이냐 하면은 이제 사람들 뭐 다수의 의견이나 주변에서 어디 팀이 좋대, 나 뭐 부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 주식이 좋다는데 너도 같이 사자, 딱 이런 상태인데 이때 분위기에 휩쓸리면 돕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중심을 잡고 상황 분별을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연애, 주변에서 이야기해요. 야, 쟤 알고 봤더니 옛날에 누구랑 만났대더라. 아니면 쟤 여자의 성격이 어떻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직접 내가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진심을 보지 못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상태예요. 왜?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또 어디 가서 또 남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보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이제 건강. 근거 없는 치료법에 의지하여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왜 민간요법에서도 이제 정말 터무니없는, 왜 이제 중국 뉴스 기사를 보면은
지렁이를 먹어서 병을 치료하기도 한다는데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 소문에 휩쓸리면 병을 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건강 진단을 받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수지비의 사유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는 아나무인인 상태였다면 이 사유 같은 경우에는 위에 바로 왕의 자리와 바로 밑에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유 같은 경우에는 벼슬을 맡아서 인군을 도우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외교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유는 인군을 도우는 효잖아요. 그리고 수지비 사유의 핵심 키워드가 외비지, 밖으로 돕는다. 아까 이유에서는 안으로 돕는다라면 밖으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비가 이제 주역타로에서 나왔고 주사위로 4가 나왔다. 이때 재물 관련 질문을 했다면 이때는 내가 나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협력자를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손해가 있더라도 바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직장 면에서는 상사가 바른 상사여야겠죠. 그리고 동료랑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방향 잡기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라인 탄다 그러죠.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이 상사가 바른 상사인지 아니면은 헛된 이익을 꿈꾸는 상사인지 잘못된 줄서기를 하지 않도록 나만의 중심을 잡고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연애. 아까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오해가 생겼었잖아요. 하지만 그건 옳지 않다.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관계를 되찾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고 이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고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건강. 아까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제 조언을 구하고 내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밖으로 돕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복의 길이 이제 열려 있다.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잘못된 정보는 버려라. 그리고 검증된 치료법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수집이 5요입니다. 이제 4요에서 외집이 밖으로 돕는다. 그거에 이어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현비예요. 현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돕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양떼죠.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까지는 안으로 돕고 밖으로 도왔다면 이 사람은 드러나게 돕는 거예요. 왕이 중도 정치, 민생 정치를 하는 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로 이제 삼구법이라고 하는데 삼구법이 뭐냐면 이제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 왕들이 사냥터에 가서 동물들을 사냥하잖아요. 활로 쏘고. 근데 이 삼구법이 뭐냐면 사냥터를 이렇게 지정을 했다면 여기에 구멍, 동물들이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남겨두는 거예요. 무조건 다 가둬가지고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놔뒀다. 강압적이보다는 도망갈 수 있고 그런 도망가고 싶은 동물은 배려하는 그런 정치를 한 게 바로 삼구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집이 5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자가 나타나서 이제 중도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집이께가 이제 주역탈에서 나오고 주사위가 5가 나왔다. 재물 관련 질문을 했다. 그러면 귀인이 나타나서 기회를 얻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얻었다고 해서 이거를 나만 가지고 있기보단 나도 베풀어야 더 큰 재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직장면. 지금까지 어떤 라인을 탈지도 고민했었잖아요, 앞에서. 이때는 라인을 잘 탔어요. 그래서 신뢰와 성취를 이룬 시기입니다. 이때는 내가 성취와 신뢰를 얻어서 내가 뭔가 승진을 했어. 이럴 때 독단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정직한 로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세요. 이제 연애.
애정이 깊어져서 안정적인 상태가 됐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이제 혼인이나 동거처럼 이제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건강. 전문가의 조언을 잘 따라서 작은 습관부터 이제 고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활력이 넘치고 꾸준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수집이 상유입니다. 수집이 상유의 핵심 키워드는 비지무수. 돕긴 돕는데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 도우는데 그거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아. 그런 수수방관인 자세, 비협조적인 자세, 유종의 미를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여기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이 주역 타로에서 나왔고 이제 주사위로 6이 나왔다. 아까는 현인이 나타나서 나에게 도움을 줬다면 6번째 효에서는 이때는 돕긴 도와. 근데 머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잘못한 투자를 하거나 동업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직장면으로 보면 일단 뭔가 도우려고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믿고 따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머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원칙을 지켜서 내가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되고, 이제 뭔가 같이 협력을 하거나 업무를 한다면 양보다는 질, 내 실을 봐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애. 아까는 이제 미래를 함께 꿈꾸는 단계가 됐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저 사람을 의존하거나 집착을 하거나 주도권을 가지려기보다는 이럴 때에는 반대로 결혼은 준비하다가 많이 깨진다고 하잖아요. 딱 그 상태예요. 이럴 때는 과감히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 면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잘 따라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어요. 근데 이때가 되면 뭔가 내가 많이 하고 많이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해. 하지만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인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과감하게 내가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무리한 활동을 줄이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